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소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바로 어떤 조건과 또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관련 정보들 그리고 자격증 관련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세미 캐스터부터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9일부터 CS 리더에서는 LG U+ 실적관리와 통계 업무를 담당할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라면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은 채용 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에서는 MCU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아날로그 회로 설계 업무를 진행할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서울과 대전에서 나뉘어서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5월 17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KS 신용정보에서는 대외기관 업무와 재무회계, 예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경력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관련 업무 경력자나 엑셀과 파워포인트 능숙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코리아에서는 매뉴얼 청구서를 작성하고 내부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할 회계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MS 오피스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일부에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여성 취업 선곡의 119 멘토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이미 멘토가 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또 한 분의 손님도 나와 계십니다. 라이프 코치로 워킹맘들에게 멘토링과 코칭을 하고 계신 J코칭연구소의 조정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교수님께서 이 여성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네.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네.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스승 또 내 삶의 길잡이가 되는 멘토, 역할 모델들과 함께 나를 다시 한번 좀 재탄생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멘토와 함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자, 나를 탄생시키자 이런 주제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가족이나 뭐 친구만큼이나 인생에 참 필요한 존재가 또 멘토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누구나 학창 시절에 뭐 힘들 때, 방황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어떤 그쵸. 스승의 얼굴도 선배, 떠오를 것이고, 예, 선배의 얼굴도 떠오를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직장인들도 난관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또 든든하게 나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지자,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이제 정신적인 내 인생의 스승, 이 멘토를 통해서 내 인생도 5월달이 인디언들에게는 말이 털갈이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마음갈이도 하면서 이렇게 또 커리어적으로도 새롭게 재탄생하면 어떨까, 리스타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멘토라는 단어가 저희가 막 쉽게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이제 번졌는데 이 멘토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 멘토의 의미는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아들 텔레마커스의 이제 그 교육을 돕고 또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맡긴 친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2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들 장성한 텔레마커스가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이 오디세우스의 수호신 아데나,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미네르바인데 그 수호신 아데나가 멘토의 모습을 하고 텔레마커스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이제 멘토라는 이름은 선생님,
또 상담자, 또 조언자,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이름이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네, 예. 자, 그러고 보면 뭐 현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그 우리 조상들에게도 다들 멘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떠한 뭐 위대한 사람도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네. 위대한 스승 아래는 또 위대한 또 제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뒤에 보면은 조언자, 조력자, 스승과 같은 분들이 꼭 있어서 뭐 인내, 엄격한 여러 가지를 갖춘 이제 스승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이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기적을 통해서 만난 관계,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또 인연도 빼놓을 가장 수 없죠. 유명한 존재가 아닐까요? 예. 멘토로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 4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준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어떤 멘토의 모습들 또 우리 고전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인데요. 네. 예, 평강공주 같은 경우에는 스승과 코치 또 후원자 역할을 두루두루 하면서 멘토, 멘티로도 아주 멋진 관계를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 멘토라는 존재가 그냥 뭐 선생님, 선배뿐만 아니라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말 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상하 관계에 상관없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일단 찾아야 될까요? 주변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인생의 스승이랑 어떻게 보면 멀리서 우리가 찾으려고 뭐 위대하신 분, 훌륭하신 분을 찾기 위해서 멀리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어머니가 멘토인 경우를 또 많이 만날 수 있게 네. 됐는데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저의 최고의 지지자, 후원자. 근데 뭐 네. 모든 분들이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괴테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세계 대문호죠. 괴테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아주 문학적인 기초도 탄탄했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고수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요. 네. 괴테의 어머니는 이 어린 괴테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를 딱 멈췄다는 거예요. 왜요? 예, 일부러 이제 그래서 괴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클라이막스에서 딱 멈춘 다음에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 사이에 괴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막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야기를 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괴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풍부한 상상력이라든가 구상 능력은 바로 어쩌면 어머니 멘토로부터 길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다음에 뭐 유명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아주 말을 더듬어 가지고 자신감이 없었던 한 소년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어떤 사람의 혀도 내 머리를 쫓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GE의 전 CEO였던 잭 웰치 회장의 또 얘기였다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머니야말로 또 가장 위대한 멘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가장 저의 좋은 멘토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가장 좀 냉철하고 또 그 누구보다 저를 또 생각을 하고 해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막상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답이었던 적도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아마 말이죠. 저보다도 저를 잘 아는 분이 사실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승이라는 단어가 좀 멀리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 예전에는 스승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그쵸, 말이 예. 있어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좀 좋은 장점, 굳이 스승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 멘토를 참 쉽게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장점을 좀 파악하시고 이걸 이제 관찰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멘토라고 해서 뭐 꼭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분,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분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멘토가 아니라 내 가치관,
또 나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 나의 직업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철학을 심어주는 사람이 멘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멘토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근데 뭐 이런 분들이 가끔 또 있어요. 아우 나만 잘하면 되지. 멘토라는 존재는 뭐 도움이 안 돼. 예, 그다음에 나밖에 믿을 사람 없고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주변에 아주 훌륭한 멘토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 옆에 있는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또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모셨던 직장 상사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네. 두루두루 그분들을 다시 보면서 멘토의 탁월한 한 부분을 내가 닮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직업을 찾고 지금 구직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고 스승의 달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핑계김에 연락을 한번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보다 친구나 선배, 스승처럼 제 윗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동생이나 후배들에게도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닮을 점이 많아서 굳이 좀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많이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는 제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정말 화면으로 만나는 아나운서 선배들을 통해서도 제가 멘토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좀 장점들을 좀 흡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그렇죠. 멘토이신 선배들이 꽤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 뭐 멘토라는 게 굳이 한 명, 두 명일 필요가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일단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뭔가 배우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 그 TV 속에 등장하는 아나운서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하고 컨셉이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유심히 보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직업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멘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멘토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멘티인 나의 자세, 책임,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거울로 한번 잘 삼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또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성취를 이룬 어떤 그런 분, 그다음에 내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멘토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멘토를 찾은 다음에는 연락을 또 취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뭐 메일을 이제 보낸다거나 예. 뭐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해서 제가 멘토를 삼겠습니다 하기에는 서로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가 네. 있으니까 우선은 뭐 정성스러운 편지를 또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즌에는 또 이제 겸사겸사 그렇죠. 예, 따뜻함을 5월이니까요. 담아서 5월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바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참석하는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실제로 CEO 분들이 이제 이 멘토로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또 여대생 분들이라면 이 CEO와 함께하는 이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이분에게 이제 멘토가 되어주십사라는 메일도 보내시고 그다음에 멘토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저희가 교수님께서도 이런 멘토가 있으신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우, 그럼요. 저는 이제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10살의 저에게 너는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이렇게 무한 칭찬을 해주시고 저희 부모님께도 칭찬을 해주셨던 저희 담임 선생님을 이제 네. 빼놓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방황하고 힘들었던 게 29살이었어요. 네. 시에도 구절이 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서른이 온다 그랬는데 그 나이가 가장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희 직장 상사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미옥 씨는 전문가로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갖고 목표를 새롭게 좀 잘 이렇게 설정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이제 멘토로 모시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많은 멘토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힘들 때마다 한 3분 정도의 멘토를 지정을 하고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나는 기회를 해서 3분 중에 2분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률로 보시는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자주 멘토랑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변에 멘토를 찾기 힘들다.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좀 코치한테 코칭을 따로 받으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코치를 두실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은 회사 차원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자나 아니면 컨설턴트 또 이제 코치, 오늘 이제 나오신 조정아 코치 같은 경우에도 기업 차원에서도 코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 보면 당연히 코치가 있다는 걸 생각을 그럼요. 해보면은요, 우리 여러분들도 내 생활에 있어서 워크 앤 라이프라 그러는데, 워크에 있어서도 코치, 라이프에 있어서도 코치를 두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칭과 멘토링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또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들을 많이 봤다. 예. 그분은 나를 잘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기 어려운 인물이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멘토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네, 이제 질문을 맞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마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분의 삶이나 이제 그 생각, 의사 결정 방식, 가치관이 내 삶에 또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멘토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행동하실까라고 조언을 좀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그 라이프 코치 역할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 워킹맘들의 멘토링과 또 코칭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조정화 코치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 코치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까 전미옥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운동선수들에게 코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전반에서도 그리고 업무에서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코치는 그런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치들의 글로벌 협회인 국제 코칭 연맹에서는 코칭을 인생과 경력 그리고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이고 또 협력적인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목표 달성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기업의 영역에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를 주제로 개발을 돕는 사람을 비즈니스 코치라고 하고요. 네. 인생 전반에서 비전이나 커리어 그리고 인간관계를 주제로 코칭하는 사람을 라이프 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코치, 멘토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직업은 아니지만요, 멘토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정아 코치님, 어떻게 라이프 코치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 쓰고 말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신방과 가서 이런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 홍보실에 들어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서 기업 홍보실에서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해 보다 보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쓸 때 참 일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뭘까? 내가 진짜 이 삶에서 기여하고 싶은 일은 뭘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다가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자신감을 얻고 네. 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게 도울 때 참 제가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라이프 코치가 그런 것을 잘 충족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직업을 전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대기업 홍보실이란 자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곳을 이제 그만두시고 라이프 코치 전향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높으세요? 네,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도 사실은 이 직업을 선택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 100억이 있어도 네. 더 많은 돈으로 더 큰 일을 이 직업 통해서 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한다는 생각은 참 많은 분들이 하기 힘든 생각인데 자 그리고 뭐 가정과 일 모두를 잘 지켜나가는 네. 일이 사실 정말 여성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워킹맘들에게, 이 힘든 여성들에게 멘토링이 좀 필요한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큰 화두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자기 부담이 없이 또 근무 시간에 이런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돕는 방법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나 그룹 코칭으로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워킹맘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자기 개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만나는 시간이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퇴근 후에 저녁 시간 예.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만나고 있고요. 특히 아주 많이 바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또 멘토링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는 아이를 하원하고 나면은 도저히 저녁에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코치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네, 저녁에 아이 옆에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서 네. 그렇게 코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분이 좀 절박하셨으면 맞습니다. 그런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도 좀 멘토링을 받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떠세요? 오늘 프로그램이 이제 여성 취업이 주제잖아요. 이런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누구보다도 코칭이 제일 필요한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코칭을 통해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고유성이라든지 잠재력이 그 단어 안에 굉장히 묻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지만 제 주변을 사실 보면 아이 키우면서 경력이 끊긴 일을 멈추게 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인생의 좀 큰 영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또 지혜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사회랑 좀 멀어진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도 이 일을 다시 경력을 회복하길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자신만의 탁월성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단순히 그냥 아이들 교육비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멘토링과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런 멘토 분들은 사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이 멘티들이 좀 많이 이겨내고 성공을 했을 때라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교수님과 또 조정아 대표님 모두 이 멘토링을 현장에서 많이 하시니까 이런 멘티들의 좀 성공 사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멘티가 직업을 가져서 첫 월급을 탔다고 저에게 밥을 살 때 아주 기쁜데요. 예. 작년 12월 달에도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데 저희 멘티가 해외 취업을 한 거예요. 일본 네. 회사에 다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저녁에 이제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오. 만난 거예요. 일본에서 만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네. 제가 월급 탔으니까 제가 밥을 꼭 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그냥 뻐근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본인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네. 너무 고맙다라고 네. 이제 매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여자들끼리 이제 모임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모임에서 이제 슬로건이 여자에게 여자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성장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주기적 끊임없이 서로가 또 서로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네. 나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제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멘토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미혁 교수님께서 조정아 대표님의 멘토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두 분의 좀 예. 사연도 네. 우리 조정아 코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교 2학년 때 네. 모 이제 신문사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오,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아카데미의 가장 막내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서 졸업을 하고 예. 또 이제 회사를 다니고 또 그동안 이제 책을 쓴 저자로도 살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고 보니까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예, 그동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이제는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영멘토링 뭐-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멘토 멘티의 관계에서 이제 두 분 다 멘토가 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조정아 코치님께서도 이런 사례가 좀 많으시겠죠? 아, 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걸 떠올리면 굉장히 큰 성공 사례보다는 워킹맘 분들이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퍽하면 짜증나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아이에게도 욱하지 않고 더 잘 웃으면서 얘기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참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복직을 할까 말까 육아휴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멘토링 이후에 성공적으로 복직을 하고 나시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꽃꽂이 동호회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꽃꽂이 동호회에서 만드신 이 꽃바구니를 네. 퇴근하는 길에 저한테 예, 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좀 보람을 느끼셨을까, 뿌듯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요즘은 기업에서도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여성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우리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대표 멘토를 이제 선임을 하고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또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의 사이트를 눈여겨서 보시면 6월, 7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공계열이라면 또 눈여겨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위셋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시면 이공계 여성을 위한 이 취업 또 멘토링 또 창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여기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나에게 메일링 서비스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공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어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또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기업에서도 여러 기업들마다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신한 슈어로즈라는 프로그램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여성 리더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멘토링을 진행할 때 여성 코칭 전문가들을 이제 멘토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여성 최상위 직급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멘토링이라는 리더십, 조직 운영, 네트워크 확장과 관련된 멘토링, 맞춤 멘토링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후배 여성들을 위해서 롤모델 역할을 하면서 사내 멘토 역할을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찾아보면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워킹맘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부터 찬찬히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멘토링 지원 또 커리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코치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정보를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자,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일부 코너 속의 코너죠.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취업 고민을 우리 또 전미호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어떤 고민을 가진 여성 구직자인지 한번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3년차 어느새 저에게도 후배가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멘토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후배들을 지도 편달하는 위치가 된 거죠. 요즘 고민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멋진 멘토 되기인데요. 후배들의 길잡이로서 어떤 멘토가 되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무엇부터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분이 이제 드디어 그 지도 사원이 되신 거네요. 이제 멘토가 되신 건데, 예. 나를 멘토로 삼고 싶어 하는 후배가 있다. 이거는 사실 내 능력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좋은 멘토 되기, 저는 실천 방법으로 제일 먼저 내 능력, 멘토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조금 더 잘 관리하자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네. 후배들이 존경하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따르고 싶은 선배 멘토가 된다면 내 커리어부터 잘 좀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저 선배 인간성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사실 이제 그냥 업무적인 능력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사이좋은 의형제 정도로만 이제 있을 수 있지 그 이상의 관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직장인들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만난 최고의 상사는 누구냐? 최악의 상사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최고의 상사는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업무 능력적인 측면에서 또 네. 인간적인 부분에서 모두 뛰어난 모든 이런 부분이. 리더가 아무래도 이제 이 예, 최고의 맞습니다. 상사인데 최악의 상사는 누구일까요? 최악의 상사는 일 미루고 그다음에 오. 부하에게만 일 맡기고 뭐 이런 상사예요. 둘 다 안 돼. 예. 네. 그래서 인간성 부분이 아니라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능력이 없는 분들, 일 터지면 나 몰라라 하고 후배에게 다 미루는 형, 이런 분들이 최악의 상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멘토로서의 내가 자격을 갖추고 싶다라고 하면 일에 있어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치지향적인 커리어 관리가 필수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3년 차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두루두루 알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또 열심히 멘티의 얼굴 보면서 또 본인도 커리어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내가 멘토일 수도 있고 멘티일 수도 있는데 이 멘토를 삼고 싶은 사람 역시 또 인간이기에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한 부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나도 그 탁월한 한 부분을 멘티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 존경할 만한 따르고 싶을 만한 부분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만들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관계에 있어서는 진심이 통한다. 진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늘 나쁜 예감이 딱딱 들어맞는 편인데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후배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주면서부터 뭔가 찝찝한데 그럴 때는 예외 없이 후배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가장 큰 사고는 시간이 촉박한데 아예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경우예요. 어떤 때는 보고서를 손댈 수 없을 정도여서 제가 다시 새로 작성하곤 합니다. 직속 후배이니 제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후배의 엄마도 아닌데 매번 챙겨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일만 만드는 후배 때문에 괴롭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분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교수님? 예, 이 서툰 후배 때문에 사고 친 거 후배가 예. 사고 친 거 선배가 수습하는 건 뭐 일상적으로 우리도 많이 예, 만나게 속이 되는 상하실 부분인데 거예요. 예. 네. 이게 아마 고민을 주신 분에게도 그런 내가 후배였을 때는 또 그런 선배가 어쩌면 또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후배에겐 멘토이자 리더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번 그럴 때마다 아우 나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우 이 왼수야 이러면서 내가 궁시렁거리고 이렇게 끝난다면 또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이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뒤치다거리에 익숙해져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배가 치는 사고의 원인자가 제공자가 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만 하면 절대로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 친구가 왜 그 사고를 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건 후배의 책임도 크겠지만 선배인 사람이 지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실패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에 분명하게 잘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듣게 말하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정작 후배가 못 알아듣게 되면 이게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후배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하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려워서 또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말고 물어볼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런 잘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배려하고 또 챙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간 점검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엄마의 마음으로 마더케어하면서 관계도 좋아지시고 결과도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아 대표님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자면 정말 이 순간에도 멘토를 찾고 있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갑질 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는 여성의 감성 리더십 그리고 소프트 스킬을 이 조직 문화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여성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쉽게 일을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인 딸들에게도 내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자긍심과 그리고 이 긴 인생에서의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나한테 혼자선 너무 어렵다, 난 못하겠다 이럴 때는 꼭 코치나 멘토를 만나셔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멘토,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또 라이프 코치로 워킹맘들에게 멘토링과 코칭을 하고 계신 조정화 대표님과 함께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